제가 그리는 내숭 시리즈는요, 정말 융합의 집합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보시는 것처럼도 딱 아실 수 있듯이 한복과 어떤 현대 소품의 대비가 일어나는 그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법상으로도 한국 전통의 기법인 수묵과 담체 기법을 사용했고요. 그리고 상의 부분에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해서 융합이 전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림이다 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근데 또 이 이외에도요, 제가 한국화 하면 고리타분하다 라고만 생각을 하실까봐 3D 프린팅으로도 피규어를 만들어서 제작해봤어요. 바로 그 옆에는 또 손으로 만든 조소상을 놔두고서 비교를 해보시라고 요즘의 최신 기술과 손이 만든 기술의 갭을 한번 봐주세요 라는 그런 전시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 그림을 페이퍼 토이로도 제작을 해봤어요. 칼과 가위와 풀이 없어도 안전하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교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아이들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보육원에 가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봉사도 하는데 그 아이들에게 이 동양화를 되게 친숙하게 느끼게 해주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안전한 교구를 개발해서 작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도 예전에 잠실에 석촌호수에 러버덕이라고 굉장히 큰 풍선이 떠서 이제 핫했었던, 꼭 가봐야 됐던 명소가 됐을 때도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고 내숭녀는 이번에는 물 위가 아닌 하늘을 한번 날아보자라는 취지에서 13m 정도 되는 거대 풍선을 만들어서 하늘에 날려보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요. 사실 갤러리를 자주 가시나요? 저는 이제 일이니까 자주 가고 하는데 저도 자발적으로 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림을 꼭 갤러리까지 가시지 않아도 잘 감상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메신저는, 핸드폰은 하루에 정말 100번 넘게 열어보잖아요. 이곳에 내 그림이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모티콘으로도 만들어봤습니다. 지금은 많은 작가들이 이모티콘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조금 비판도 따랐어요. 어떻게 이렇게 고귀한 순수 미술을 좀 이렇게 상업 미술에 집어넣냐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데 아니야, 나는 내 주관을 갖고 활동을 해봐야겠어 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고요. 뭐 이걸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를 한번 쫓아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모티콘 작업도 해봤습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영상으로도 만들어봤어요. 내숭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의 잔상이 남는 움직임이 있는 영상으로도 만들어 봤는데요. 이거는 우선은 장소의 제약 때문에도 시작을 해본 것도 있습니다. 이제 그림이 생각보다 엄청 크거든요. 대체적으로 2m 정도 되는 그림들이기 때문에 해외 전시를 갈 때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요. 근데 해외 전시를 원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하면은 이 그림을 잘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해보기도 했고요. 좀 그림에 생명력을 넣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한국화를 미디어 아트로 만들어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낸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이건 진짜 많은 학자들이 주장한 것이기도 해요.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학자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정말 엉뚱한 상상들을 많이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잘 아는 피카소가 왜 유명한가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을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돌아온 답은 다작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경영학을 복수 전공했거든요. 그때 사례 조사 기법을 배웠어요. 그거를 통해서 화가는 왜 배가 고파야 되는가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례로 찾아봤고 처음으로 찾아봤던 화가가 바로 피카소였어요. 피카소는 사실 전공자는 아니어도 한 번쯤은 들어본 화가잖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들어봤더니 많은 작업을 했고 또 정말 오래 사셨습니다. 화가는 꼭 일찍 죽어도 죽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에 반박이기도 한데요. 92세에 작고하셨어요. 그리고 작품 수는 10,000여 점 정도 남기셨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그림이 있어요. 8살 때 그린 그림이 있고 작고하시기 전에 91세에 그린 그림이 있는데요. 총 그림의 개수가 있고 첫 그림과 마지막 그림이 있으니까 제가 한번 그림을 그리는데 평균적으로 걸린 시간을 한번 계산해 봤습니다. 계산해 봤더니요. 8살 때부터요. 주 5일 근무 이런 거 없이 3일에 한 점씩 완성해야지 그 양을 달성할 수 있겠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사실 고개가 숙여졌어요. 괜히 막 자신감만 넘치고 떵떵거리던 저였는데 나는 과연 피카소처럼 천재 화가도 아닌데 저만큼 노력은 하고선 툴툴거린 걸까?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사례를 조사한 이후부터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그리는 화가가 돼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피카소는요, 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치 미술사를 구분하는 것처럼 한 사람의 그림이 하나로 굳혀진 게 아니라 크게 네 덩어리로 나뉘거든요. 우선 처음에는 너무 우울했을 때는 청색시대라는 그림을 그리고요. 연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니까 갑자기 그림이 색채가 들어가요. 그건 장밋빛 시대라고 얘기하고요. 그 뒤의 시대는요, 입체파 시대라고 합니다. 입체파 시대를 열게 된 후일담 같은 거로는요, 굉장히 조울증이 있었던 여자친구가 있었대요. 너무 사랑하지만 그 여자친구한테 꽃을 이렇게 선물을 하면 그 여자친구가 고마워, 너무 좋아 이러다 갑자기 울었다고 해요. 그래서 왜 울어 이러면 꽃이 죽은 거잖아 이러면서 울었대요. 그러면 꽃을 달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매력적인데 이걸 표현하고 싶다라고 해서 한쪽 면은 울고 있고 한쪽 면은 웃고 있는 그런 그림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스토리도 재미있다 보니까 많은 이론가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화가였겠죠? 근데요, 사실 매일같이 그리는 거가 더 어렵지만 매일같이 똑같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요.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또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보니까 아이디어를 만드는 방법이 정말 어려웠어요, 개인적으로는. 매일같이 그림은 그릴 수 있겠는데 또 무슨 그림을 그리지? 이게 제 고민이었거든요. 그래서 창의력을 내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찾아봤습니다. 바로 저는 스캠퍼라는 기법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이거는 아이디어 속에서 뛰어다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앞 글자만 따서 이제 만든 용어인데요. 제가 그거를 제 그림에 대입을 해서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요즘 세대를 그리는데 되게 관심이 많아요. 풍속화가 지금의 일상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말 현대 미술의 극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현대 미술이라고 한다면 지금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풍속화는 정말 그거에 적합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삼포세대라는 걸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삼포세대는 요즘 시대의 사람들을 표현한 용어인데요. 연애, 결혼, 육아 이 세 가지를 포기한 세대를 뜻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 세대가 참 슬프다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인생에 연애, 결혼, 육아 이 세 개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삶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그림을 그리게 됐는데요. 목에 있는 사원증을 지키기 위해서 황소처럼 앞만 달려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리고 달려가는데 뒤에 날아가는 물건은 삼포세대를 표현해 본 거거든요. 연애의 시작은 영화관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팝콘과 영화표로 표현을 했고요. 결혼은 목과 고리랑 결혼 반지로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육아는요, 젖병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바로 이거는 스캠퍼 기법에서 M에 해당되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저는 내숭 올림픽이라는 시리즈에서 표현한 건데요. 내숭 올림픽을 제가 그리게 된 계기는요. 올림픽 선정 기준을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올림픽 선정 기준은요. 꽤 복잡했어요. 근데 요약을 해보자면 4대륙 이상에서 흔히 행해지는 종목들을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었거든요. 근데 4대륙이 아니라 내 그림 속에서는 지금 21세기 한국에서 가장 많이 하는 종목으로 열리는 올림픽을 열어봐야겠어 라는 생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한국에 당구장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당구장을 한번 가봤더니요.
조금 이상한 게 있었어요. 바로 뒷배경에 살짝 섹시한 언니들의 사진이 붙어 있는 거였습니다. 근데요, 내숙녀가 가는 당구장에는 식스팩이 있는 오빠들의 사진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이렇게 변환해서 그려봤어요. 이거는 아까 스캠퍼 기법에서 R에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이거는요, 제가 브레인스토밍처럼 우리 팀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 한번 발표해볼까요? 우리 회의로 모여서 발표해봐요. 이렇게 해도 결국 말이 많은 수다쟁이인 저만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우리 회의할 때 부장님만 말씀하시잖아요. 회의 테이블에서. 그래서 이거를 좀 개선하는 아이디어 발상법이 없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브레인 라이팅이라는 기법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우면서도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많은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6명의 사람이 둘러앉아서요. 한 종이에 3개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그리고 5분이 지나면 땡 종을 치는 거죠. 그럼 바로 옆 사람한테 그 종이가 가고요. 다시 3개의 아이디어를 씁니다. 30분이 지나고 나면 108개의 아이디어가 생기게 되는 그런 기법입니다. 처음에 화가로서 활동할 때요. 지금은 저한테 정말 멋진 팀이 있는데요. 학생 때부터 시작한 이 그림은 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내는데 한계가 있었거든요. 어떻게 하지 고민을 하다가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우연찮게 찾게 됐어요. 온라인상에서요. 제가 하나 이벤트를 열었었거든요. 제 SNS에. 우리 연말인데 같이 새해 소망, 새해 다짐을 써봐요. 이렇게 했더니 모든 사람들이 거의 똑같은 새해 소망이 하나 있었어요. 바로 뭐였을까요? 다이어트입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는 다이어트 해야지. 이거를 새해에도, 올해는 다이어트해서 건강을 되찾고 싶어요. 이런 정말 새해 소망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전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많은 남성분들도 다이어트가 목표인 걸 보면서 다 같은 새해 소망을 빌고 있구나라는 생각에서 바로 새해 다짐 피처링 내일부터라는 이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마무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풍속화는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해주시는 주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일상을 너무 잘 담고 있고 공감을 할 수 있고 이 시대를 잘 표현하는 그림이잖아요. 저는 그림을 그릴 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려요. 나중에 내 아이에게 보여주면서 엄마는 이때 이랬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려보자. 라는 생각 한 가지랑요. 이거는 교과서에도 실릴 수 있을 만한 그림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선을 넘지 말자. 지금 이 시대를 되게 아름답게 표현해주자라는 생각을 가지고선 그림을 그려요. 그래서 저는 한국화 하면은 좀 고리타분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생각보다 이 한국화가 얼마나 재미있고 매력 있는지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한국화의 지평을 넓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전시하는 것만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요, 화가한테 전시라는 시간은요, 마치 결혼식을 하는 날과 같아요. 저는 오죽 더 똑같겠어요. 매일 이렇게 한복을 차려입고 손님을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만큼 더 신경도 쓰이고 사실 비용도 많이 드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해외에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열심히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면서 해외에서 전시를 꾸준히 하고 있거든요. 가장 주목할 만한 이력으로는 세계 3대 박물관 중 하나인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서 한국인 2번째로 개인전을 한 이력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인상 깊었던 전시 중에 하나는 분단의 아픔을 같이 알고 있는 독일이라는 나라, 특히 베를린에서 전시를 했었던 기억이 가장 남습니다. 그리고 또 인사동에서 전시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외국분들이 많이 와주세요. 아무래도 거기가 관광 명소잖아요. 그러면 제가 조금 어눌하지만 영어로 물어봐요. 제 그림이 이해되시냐고.
한국인도 사실 한복을 지금 잘 안 입는데 우리나라의 문화를 그린 이 그림이 이해가 가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그러면요, 생각보다 많은 외국분들이요, 너무 재밌게 봐주세요. 제가 어렸을 때 재패니스, 차이니스 들었을 때랑은 다르게 지금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세계를 저는 주도할 수도 있다, 문화를 주도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K-팝이라던가 뭐 한국의 드라마, 영화 많은 세계인들이 주목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미 한국의 삶이 궁금한 그 외국인들에게는 제 그림이 되게 재미있게 다가오나 봐요. 그래서 천천히 아주 깊게 설명을 해드려도 끝까지 경청을 해서 들어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너의 나라에 가서 이 그림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고 얘기를 해주세요. 그럴 때면 저는 그 힘들었던 해외 전시의 순간이 행복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알리는 일을 그림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끊임없이 시도를 하고 싶어요. 저는 평소에도 오늘 강의를 들어보셨으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엉뚱한 생각도 많이 하고 질문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늘 새로운 시도를 참 많이 하거든요. 크게 보면 내숭 이야기, 내숭 시리즈는 한복을 입은 여인이 등장하는 풍속화다라고 봐주실 수 있지만 이렇게 예리하게 봐주시는 분들은 저의 변화를 알아봐 주세요. 그런 부분들이 저를 끊임없이 공부하고 노력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것 같아요. 그래서 화가는 사실 계속 응원해 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앞으로도 끊임없이 많이 공부하고 한국의 앤디 워홀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활동을 할 테니까요. 많이들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요소도 넣고 제목도 좀 서사적인 요소로 넣고 하지만 아무래도 관객들이 작가의 의도를 알기에는 그림을 한 점 가지고 이야기해서 보기엔 좀 어렵거든요. 사실 저는 되게 관객들과 소통을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데 이게 이해해 주시지 못한다면 저는 그게 좀 이렇게 저만의 동굴 속에 들어가는 기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 한국화에서는 먹의 의미가 물론 그냥 서양화의 검정 같은 역할도 하지만 우주같이 무한한 것을 표현하고 싶을 때,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고 싶을 때 먹을 선택하거든요.